아나운서로 18년을 살아온 네.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네. 그 시절에 속한 이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아깝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분 앞에서 MC를 보려니 너무 떨립니다. 그러게요. 정말 프로 중에 프로 네. 아나운서님이 나오셨거든요. 진짜 뭐 프로 네. 그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력이 17년 차, 이제 18년 차는 18년 차 아나운서 어감이 좀 이상하죠. 님이 나오셔서 네. 제가 좀 떨리는데 그래도 에세이를 가지고 온 만큼 다독다독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뉴스에서나 보던 분을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팬이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오늘 컸다 우리. 드레스나 정장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더 캐주얼하고 아주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분위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에세이라서 네, 더 분위기가 맞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첫 책을 내셨잖아요. 이 첫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이지 했었어요. 첫 책 제목이 이번에 네. 낸 에세이가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라는 책이고요. 10여 년 전에 당시 좀 잘 나갈 때 그때 출간 제의가 많아서 그때 많이 써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이제 또 네. 숙제 검사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이 원고를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한 재작년쯤 다시 찾은 거예요. 컴퓨터 속에서. 네. 얼마나 바쁘셨을까.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버릴까 하다가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한번 좀 써봐야겠다 이랬는데 이 제목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유명한 말이고요. 네. 네, 제가 표절했습니다. 그래서 곱씹어 보니까 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라는 말이 청춘이라서 너무 막 왔다 갔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당황하고, 모르는 네. 그 시간들에게 네. 청춘이 주어지니까 나중에 생각했을 때 더 잘 쓸 걸 맞아요. 하고 아깝다라고 네. 하는 말이었구나. 맞아요. 네. 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너무 좋을 때인데 모르고 막 그쵸. 지나갔었잖아요. 그쵸. 제일 치열하게 네. 지내오신 시간이죠. 그쵸. 이제 20대, 30대 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한 방에 취업을 했고 네. 너무서 고생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사람 뚜껑 열면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네. 예. 그런 막 약간 슬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 솔직히 저는 이번 책을 처음 내니까 네.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썼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쫙 돌아보는 그 시간이. 네. 내 책을 딱 손에 쥐었을 때 네. 어떠셨어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움.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아시잖아요. 애들 엄마 하면 네, 아시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책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정돈해서 기획을 해서 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모음집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누가 돈 주고 사서 볼까. 좀 아쉽기도 하고 편집. 돈 주고 사서 봐주세요. 아니 제가 서점을 쫙 가봤더니 사실 이게 10여 년 전 트렌드에 맞춰서 처음 기획이 됐다 보니까 서점 갔더니 다 돈 버는 얘기, 뭐 성공하는 얘기만 많이 하니까 맞아요. 내 책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어디 이제 낄 데가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면 정리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 꿈이 아니시더라도 네. 누군가한테는 좀 이 선배도 겉으로 볼 땐 제가 되게 뭐랄까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데 이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 로사님 저랑 나이 비슷하시니까 네. 또 제 동년배들은 또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누군간 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이제 또 네. 숙제 검사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로사님부터 네. 빠르게 가시죠. 네. 읽어볼게요. 그래서는 작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꾸미지 않은 어디서 올라오는지 알 수 없는 진짜 나의 생각과 문자들. 에세이여서 더 선명하게 들린 조수빈 작가의 목소리는 매우 털털하고 솔직하고 열정적이었다. 에세이 속 화자를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진실 어린 위로도 주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픈 걸까 하며 들여다볼수록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또래여서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참 많았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진짜 어른은 아니었을 때의 관계들, 노래, 영화, 고민, 바람들이 일기장의 메모 덕에 더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를 봤을 때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구구스의 감성처럼 그때의 조수빈 아나운서의 20대, 30대, 40대의 하루하루를 함께할 수 있었다. 아나운서라는 지덕체를 갖춘 사람들도 같은 고민과 치열함 속에서 생활인으로 사는 모습에 같이 울고 웃었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어져서 아름다웠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 제가 감동했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시대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떻게 읽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서 가만히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다. 10대에는 초중고 개근상 받는 모범생으로 나름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삶의 모토였던 지극히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30대에는 결혼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터지면서 또 퇴사와 전업투자, 육아빠와 같은 인생의 큰 변곡점들을 맞이하면서 강제적으로 정신줄 잡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나름 열심히 살았기에 별다른 후회는 없다. 지난 시간 속 유독 아쉬웠던 시기는 20대 시절이다. 20대에 나는 모니터 속 가상세계를 여행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2년 동안은 세종족 우주전쟁에 심취해 있었고 또 1, 2년 동안은 악마를 잡느라 바빴고 이후 또 수년간은 아제로스를 탐험하는데 내 온 시간을 바쳤다. 보통의 20대가 겪을 대학 생활이나 취업 생활 그리고 남자들은 필수로 다녀와야 할 군입대는 당연히 거쳤으나 그 와중에도 인생의 가장 큰 재미는 게임을 통해 찾고자 했었던 것 같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 가득할 그 시기에 그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오직 게임이라는 어찌 보면 소모적일 수 있는 콘텐츠에 쏟아부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기 그지없다. 40대가 된 지금의 내가 만약 20대 시절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일단 최근 10년치 로또 번호부터 불러준 후에 시간을 그따구로 쓸 거면 차라리 나를 줘 이 인간아 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 20대 시절 이야기다. 그래서 이 책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라는 책 제목에 보다 끌리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대의 내가 이 책 제목을 봤으면 일단 욕부터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욕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고 변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예. 작가와 같은 시기를 살아와서인지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그땐 그랬었지라는 추억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이제 40대에 접어든 작가가 세상 어딘가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헤매고 있을 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좋았다. 라고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삶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 과거의 맞아요. 삶들이. 맞아. 아, 그런 내가 책이었어. 그때는 이랬었지. 그러니까 네. 아나운서님의 20대는 나도 이랬었는데 네. 이런 네. 식으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겁이 났던 게 제 책을 보시면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는 없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실패해서 막 극복해내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거 보시고 자기 자랑만 써놨네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에세이라는 힘이 남의 얘기지만 내 얘기 같이 느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너무 되게 감사합니다. 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전 네. 게임은 안 했었는데 그건 뭐 제 얘기니까. 빠성님. 자, 빠시형님. 네. 예. 저도 동감 맞죠? 네, 뭐 비슷한 연배시니까. 비슷한 연배. 비슷하잖아요. 앞자리는 아직 같으니까. 우리는 MZ 아니에요. 그냥 4050. 네. 예. 네. 아니 저는 에세이를 워낙 좋아해서 오. 지금도 제일 많이 읽는 종류의 책이 에세이고 제가 의외로 부동산 책을 읽긴 읽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많이 읽으실 것 재테크 책도 같은데. 아니고 네. 오히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휴남동 서점 어서 오세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네. 에세이가. 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지금 뭐 드리머님이나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제 20대, 30대, 40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여기는 이제 뭐 큰 우여곡절이 없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 요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20대 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았던 언니. 예쁜 언니의 아마 좀 그런 또 단편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고 3040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비슷한 시기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을 것 같고요. 뭐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과거를 추억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제 뭐 훨씬 더 살아갈 날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두 번째 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재테크 책에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세이 보면서 아 좀 내가 쉬는구나, 대화하는구나 작가랑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로 18년을 살아온 네.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어. 네. 돌아보면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메인스트림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최고였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는. 예. 예를 들면 9시 앵커였지만 백지연 선배님이라든지 김좌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반열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지금도 18년 동안 하면서 과연 내가 뭐 엄청난 유명인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뭐 1, 2년만 더 하고 그만둬야지 하다 보니까 18년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가늘고 길게 오래 버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 아니 근데 9시 뉴스를 했는데 최고의 반열에 안 올렸다고 하시면은 KBS 뉴스 네. 대장 앵커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잘했나? 그건 항상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 보면서도 저도 좀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괴롭히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그런 같은 성격이시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책 내고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20대에는 완벽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 20대 아나운서 돼서 9시 앵커가 된 거니까 친구들에 비해서는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서 완벽해야 돼. 내가 제일 잘 나야 돼 하는 중압감이 있었는데 지금 18년 동안 해보니까 방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좀 부족했고 엄마로서도 좀 부족하죠. 어떻게 이제 전업주부로 쫙 붙어서 하는 엄마만큼 못하니까 또 아내로서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나의 많은 면들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이 굉장히 성공하고 부각됐다면 다른 한쪽은 놓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니까 다 부족해서 항상 부족감을 느꼈지만 그게 또 감사하다. 어느 하나 완벽하게 잘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뭐 잘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예.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작아지는 느낌이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우연히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지연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 뵀었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우상이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요거 하나가 막 화려하고 잘 나가면 다른 게 조금 모자른다든지.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뚜껑을 열면. 그럼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다 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유명한 사업가나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책 낼 쯤에 백 선배님 만났는데 야 이런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어쨌든 작가님도 그 9시 뉴스 앵커라고 하면 그 분야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탑이잖아요. 그 업계에서는 되게 남들이 볼 땐 되게 화려해만 보이지만 저는 여기 좋은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되게 좋겠다. 좋은 목소리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줄친 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모르는 게 약일 때도 많다. 몰라도 될 것까지 알려고 정신을 소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적어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게 참 공감이 가서 그래서 네, 좀 낭독을. 밑줄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낭독을 부탁드려보죠. 우리 인생에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많다. 몰라도 될 것까지 알려고 정신을 소모하지 말자.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느껴질 때가 많다. 비록 전쟁보다 더 심한 죽음의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도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집착할 필요도, 이유를 파고들 필요도 없다. 그가 왜 갑자기 이별을 선고했는지, 왜 내게만 갑자기 불행이 닥쳤는지,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도 답답해하지 말자. 몰라서 행복할 수도 있다. 정말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그에게 딴 여자가 있는지 알면 뭐가 달라지나? 속 시원한 건 잠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알면 속만 콕콕 쑤실 뿐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들어봐야 상처로 못 박힐 뿐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일들을 굳이 알려고 하지 저 말자. 알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저도 네. 그거 듣고 싶잖아요. 네. 영화에도 그런 대사 있잖아요. 왜 그러셨냐고 나한테. 나한테 어.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런 그래요? 것처럼 그런 달콤한 것처럼 인생.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음. 근데 모욕감을 그거를 받았나? 알려고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해주면은 그래도 고마운데 음. 말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 젊을 때 또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그 끝까지 쫓아가고 연락하고 이래서 뭔데 왜 막 그러는 듣고 싶어 건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도망가는 특히 뭐 요새는 세대가 다른데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잠수 이별. 잠수 네. 이별하신 아, 분들을 잡아내 네. 들어. 그럼 결국에 네가 너 때문이다라는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그 말을 못해서 네. 도망간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어릴 때인데 되게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막 그 연애였나 싶을 정도로 되게 짧은 만남이었는데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당했지 이제. 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제가 과연 여자친구로 기억에 남아있을까도 의문인 그런 관계긴 했는데 막 그걸 쫓아가서 저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전화 100번씩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듣는 거는 너는 이래서 힘들었고 너는 성격이 이상하고 근데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가슴에 박히더라 그런 말들이. 아이고. 네. 밤에 잠을 못 잤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분하고 다정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20대 때는 그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또 40대가 돼서 보니까 그냥 그럴 만한 관계였구나. 어차피 그때는 모르고 괜히 말을 들어봤자 마음만 아프단 말이에요.